경매가 하락장이 좀 더 메리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빌라 오피스텔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끝물이라고 얘기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벌써 좀 지난 것 같고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는. 그러면 이제 빌라 오피스텔은 어떠냐? 예전부터 느끼고 있던 게 사람이 조금씩 빌라 오피스텔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쉬운 대로 빌라 오피스텔도 입찰을 하기도 하거든요. 경쟁이 좀 더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오늘 주제 뭐예요?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다. 급증합니까? 제가 하는 거랑 다른데요. 아파트 거래량이 네. 늘고 있다라는 뉴스를 되게 많이 봤어요. 아, 늘고 있는 건 맞죠. 뭐 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폭증하냐 급증하냐 이런 건 과장된 것 같고 정상화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겁니다. 숫자의 장난인데 과거 서울시의 평균 매매 거래량이 보통 한 6,000에서 한 6,50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10월, 11월 이때 해서 800건이 안 됐어요. 엄청 낮은 거죠. 거래 건수가 이제 800건 뭐 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1,600건이 됐거든요. 숫자로 보면 2배가 늘었죠. 근데 정상화된 분위기에서는 6,000건이 돼야 정상인 건데 이게 2배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지는 거냐?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증가를 하긴 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실거주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막 우르르 가서 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지금 거래가 이렇게 늘어난데도 구가 딱 집중돼 있거든요. 과거에 다른 구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컸던 동네 대표적인 이제 강동구, 강서구, 송파구, 노원구, 성북구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 5개 구에 집중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서울 전체가 지금 많아졌다라고 기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엔 맹점이 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기사를 볼 때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서울이 지금 몰리는구나. 그럼 경기도도 이제 막 시작되겠네? 가격이 오르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서울 전체가 이렇게 는 건지 아니면 일부 구에 집중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래량이 는다고 가격이 오르는가? 답은 항상 과거에 있습니다. 반복되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반복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거래량이 늘었을 시점에 항상 가격이 올랐는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표들을 여러 개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거래량만 가지고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기엔 섣불러요. 거래량은 늘고 있는데 가격이 빠지던 시점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항상 가장 쌌을 때 사고 싶잖아요. 과거에 가장 쌌을 시점이 분위기가 어땠고 데이터들을 보면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 2배가 된 게 과거에서 가장 낮았던 때랑 비슷한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가 네. 경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런 기사들이 하나둘씩 쏟아지면 이제 경매장에도 조금씩 사람들이 올 거거든요. 아파트 경매 입찰이 좀 더 심화가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주로 투자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어쨌든 아파트의 대체 상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결국 빌라 오피스텔에도 입찰하는 사람들이 좀 더 들어올 거는 같습니다. 경매 시장에 뭔가 낙찰가율, 입찰 인원 이런 지표들이 부동산 이제 아파트 시장에 어쨌든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입찰 경쟁이 특히 아파트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 높아짐에 따라서 입찰가가 높아지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굳이 경매장에 안 가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금매가 지금 8억에도 나와 있는데 낙찰가가 뭐 7억 8천, 7억 9천이래요.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만 깎아도 금매를 사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면 경매로 사면 내보내야 되고 뭐 실랭이 하고 그런 정신적인 비용 그리고 이사비도 들여야 되고 인테리어도 안 돼 있을 확률이 높고 근데 금매로 사면 일정도 조율을 할 수가 있죠. 공인중개사분한테 얘기해서 가격 협상도 하지만 파는 분한테 뭐 인테리어 뭐 좀 해주세요, 뭐 이사 청소비라도 좀 지원해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얼마든지 매도자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매 시장이 과열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낙찰가가 높아진다, 금매 수준으로 낙찰이 된다 하면 결국엔 이분들이 공인중개사한테 갈 겁니다. 입찰을 뭐 20명 30명 하는 거는 좀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낙찰 1명 되면은 나머지 29명은 이 물건에 대해서 시세조사, 뭐 임차조사 다 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까워서라도 몇 명 정도는 공인중개사한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금매 얼마에 나와 있는지 아는데 그게 정말 괜찮은 가격이라면 조사를 했으니까 그게 또 시장 가격에 또 영향을 주겠죠. 그게 또 실거래에 찍힐 거고. 경매가 하락장이 좀 더 메리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빌라 오피스텔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끝물이라고 얘기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벌써 좀 지난 것 같고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는. 그러면 이제 빌라 오피스텔은 어떠냐? 예전부터 느끼고 있던 게 사람이 조금씩 빌라 오피스텔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공인중개사로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아쉬운 대로 빌라 오피스텔도 입찰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파트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해? 하면서 경쟁이 좀 덜 심한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갑자기 지식산업센터로 보진 않아요.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건데 뭐가 괜찮지 하면은 결국 빌라 오피스텔을 보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경쟁이 좀 더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구독자분을 항상 만나거든요. 저같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 걸 보고서도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가격 수준도 많이 내려온 건데 여기서 더 싸게 사놓은 거는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다 떨어진 거냐? 그거는 사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 거래량, 매매 거래량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가격 지표들을 보면 언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냐라고 봤을 때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초과할 때는 항상 가격이 올랐어요. 서울은 1600건 정도 거래가 있고 전세 거래가 요즘 아예 없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지만 많이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지표상으로는 6000건 정도 거래가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역전해야지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거래량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가격이 오를 거냐라고 봤을 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거래량이 계속 늘어서 또 2배가 돼서 3200건 또 2배가 돼서 6400건이 되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사실 경매를 해도 잘 메리트가 없지 않나요? 그동안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이 안 보는 걸 봐야죠. 이제 남들이 쉽게 못 보는 걸 봐야 되는 분위기고 진입장벽이 항상 있어야 돼요. 분위기 안 좋을 땐 그 분위기 자체가 진입장벽이 돼서 내가 싸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분위기가 다 풀렸어. 그러면 뭔가 집에 화재가 났다던가 어제 본 물건은 뭐 집에서 이제 사망자가 나온 물건 폐기물이나 이런 게 여전히 집에 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 건 초보자들이 쉽게 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물건을 내가 해보는 거죠. 항상 기회는 있지만 분위기가 좋을 때는 누구나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이제 어려운 걸 봐야 되는 거고 어려운 걸 보기 싫어. 그럼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해야 싸게 받을 수 있는 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죠. 날로 먹고 싶은데 날로 먹을 수가 없네요. PD님이랑 이렇게 촬영하는 저도 열심히 이제 하고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